창건 70주년을 맞은 오늘 오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진행합니다. 소형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북한이 어떤 신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열병식은 집권 4년 차인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이기도 한데요.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질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 교수, 또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봉 교수님께 노동당 창건 70주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지적할 것은 당 창건일이 원래는 49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45년도 10월 10일로 이렇게 소급해서 하는 것은 김일성이 그때 무슨 중요한 연설을 했대요. 그래서 소급한 이유가 원래는 국가가 생기기 전에 먼저 당이 먼저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 정부가 수립된 것이 48년도 9월이거든요. 그런데 당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소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0주가 됐는데 이 70주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은 일단 지난 70년 동안에 북한이 가난한 나라에서 굉장히 발전된 공업국가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상당한 이렇게 업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 군사력을 과시하고 발전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이제 기본 목표입니다. 네. 강 대표님께서는 몇 번 이제 열병식하고 이 기념 행사에 보셨지 않습니까? 예. 70주년, 60주년 이렇게 꺾어진 해는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주요 행사에 이제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리고 이제 인민군 창건일과 같은 이제 그런 행사를 5주년, 10주년 되면 꺾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10년 주기가 가장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이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목적은 뭐냐면 아마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은 그 선군 정치를 통해서 군으로 이제 정치를 했다면 이제 김정은은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당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어떤 그 할아버지를 벤치마킹해서 자기는 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 창건 기념일을 가장 크게 성대하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당에 의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당을 부각시켜야만 이제 자기 존재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행사는 이제 역대, 그러니까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을 통틀어서 최대 규모로 아마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시, 평양 시간으로 10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이 될 텐데 이때부터 이제 열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정은이 연설을 할지, 그중에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할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에 김정은이가 논문도 발표하고 또 연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12년도 4월 달에 그때가 이제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최초로 대중에 나타나는 그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연설을 하면서 많은 그 북한 주민 놀란 게 김일성과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살을 찌기 위해서 호르몬 질전을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부작용 때문에 계속 살이 찐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변명조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 금년도 1월 1일 날 신년사 때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할지 아니면 또 어저께 이제 대미 평화협정 얘기를 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해서 육성으로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주회의에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김정은이가 이틀 전에 논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그 핵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말을 할 것인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 대표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이제 과거의 아버지에 비해서 이제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부인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은 이제 정말 전체 이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제 자기 부인을 동행해서 네.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김일성의 추억을 떠올리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매해 이제 김일성의 육성으로 신년사를 듣곤 했는데 김정일은 단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은 처음으로 자기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신년사를 대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할아버지 모습을 계속 이제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이번 그 당창건 기념일에 분명히 이제 육성 연설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는 그 92년도 인민군 창건 60주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뭐 이런 한마디 딱 던지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이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배우기 때문에 할아버지처럼 이제 발언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번 행사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주목이 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열병식에서도 봤듯이 새로운 무기를 과연 보여줄 것이냐 북한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새로운 무기를 보여줄 만한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일단은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 개량형들이 주로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에서 봤듯이 무인 타격기라 해서 무인기 가지고 공격하는 것들, 네. 무인기를 뭐 더 많이 들고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SLBM 그건 뭐 잠수함을 들고 올 수 없을 테니까 SLBM 모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N-08이라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연료를 고체를 쓰고 사거리가 한 10,000km쯤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거리 연장형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대포동 이후를 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 대포동 이후에 그 사거리 연장형 모형을 들고 나와서 전시하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미사일을 쐈을 때 북한이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라든가 신형 레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핵배낭이라고 해서 2년 전에 그 2013년도 7월 27일 날 북한이 전승 기념 60주 행사 때 들고 나온 게 있는데 네. 또 핵배낭을 들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노동 미사일에다가 핵무기가 탑재됐다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강 대표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뭐 보면 천막이 800개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열병식 때는 뭐 키도 상당히 큰 사람들로 일부러 뽑고 이런 예. 경우가 있었는데 북한도 이렇게 열병식에 참여한 사람들 따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자면 뭐 단일 부대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 군단 단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뽑죠. 뽑아가지고 네.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개 인구, 그러니까 그 인민해방군의 15개 인구의 그 해방군인데 1만 2천 명을 동원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2천만 인구의 그 소위 3만 명 규모, 그러니까 중국의 2배의 규모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북한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능력이기 때문에 뭐 군사 무기도 이제 뭐 다 나올 건 나왔지만 이제 특별하게 보여줄 것이 아마 이제 대규모의 이제 군사 이동, 그러니까 병력 이동이죠.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멋있게 보여주는가가 아마 최대의 관점일 것 같습니다. 뭐 다리 높이도 맞추고 뭐 그런 그렇죠. 경우가 그러니까 아마 많죠. 좀 더 박력 있게 좀 더 이제 우렁차게 뭔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김정은 그 당 창건 70주년 행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정일도 그 올브라이트 장관을 처음으로 평양에 불렀을 때 네. 올브라이트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10만 집단 체조. 그러니까 북한 어린아이 10만 명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미국의 장관이 딱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김정일에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어떤 행사를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 행사도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여기에 동원돼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거로 봐서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아마 대규모의 병력 이런 이동 이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추가하자면은 네네. 지난번에 그 중국의 9월 3일 열병식 때 그때 미녀 의장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그 키도 크고 네. 그때 뭐 키가 여자가 뭐 180cm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뭐 180cm 이상 되는 여자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160cm 이상 되는 미녀들을 골라가지고 아마 여군 부대를 아마 열병식에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또 아마 다른 미녀 부대 얘기가 또, 나오겠군요. 미녀를 자랑할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이제 보통 이 창건일쯤 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다, 무력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까지 동향을 보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미국이 이제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들이 군사력을 얼마큼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유엔 총회 때 8월 25일인가, 9월 25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 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이. 거다가 또 요번에 중국의 유민산 정치국 상면이 오면서 분명히 북한에 조건을 제시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석하는데 당신들이 장거리 미사일 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거리 미사일은 못 쏘게 됐고 그 대신 북한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면서도 한미 측이 방어하기 힘든 게 바로 이제 SLBM인데 네. SLBM을 현재 발사하기 위해서 현재 현재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또는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시간 내에 SLBM을 쏘거나 아니면은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계열을 쏘아가지고 나름대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사일을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쏠 때마다 우리 항공 사전을 보면은 점점 더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미 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좀 김정은이 본격적인 김정은의 북한을 만들려고 좀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식의 김정은표의 북한을 만들어 나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아버지하고 이제 어떻게 단절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해서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유산을 약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이제 95년도에 선군 정치를 발표하면서 국방위원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라는 것은 내각 안에 있던 국방위원회 부서를 꾸집어내서 최고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비상사태에서 소위 준전시에 보험가는 그런 이제 위기 관리를 하는 이제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위기 관리가 거의 10년 이상 왔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시대에는 이제 그런 위기 관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제 그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버지의 선군 정치 이 노선을 청산하고 새로운 중심으로 가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구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있을 만한 조직이 돼 있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당 군사위원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군사위원회, 당 조직부가 두 축으로 해서 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김일성과 같은 정상 시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많은 간부들은 과거의 김정일 시대는 정상 시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 중심이 아니라 군사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당이 역할을 했겠지만 너무 이제 군이 설치다 보니까 이제 역할이 뒤집박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시대는 이제 정상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장성택 처형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지연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차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당 행사를 크게 열면서 이제부터는 당으로 이제 움직이겠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당이라는 것은 인민의 어머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면서 공포심으로 통치를 했다면 이제는 잡아가는 공포 정치보다 당에 의한 어떤 어머니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김정은이 어떤 국방위원회 행사보다 당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조선중앙TV 같은 경우에 네. 현재 방송되고 있는 것이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열병식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어제 있었던 당 창건 70돌 중앙 보고대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제 김정은은 참석은 하지 않았고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직접적인 얘기를 보고를 했단 말이죠. 보통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김정은 같은 경우는. 네, 어저께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 네. 어제 행사의 기본 목적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맹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참석해서 자기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어저께 참석할 수 없었던 거고. 네. 그러나 자기는 어디 갔냐면 자기는 백두산에 갔습니다. 그렇죠. 백두산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백선의 전기를 타고 난 사람이고 백두혈통의 그런 그 후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이제 우리 강철원 대표가 말했듯이 김정은 시대의 색깔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네. 이번에 제일 재미있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북한에서는 선물을 물건으로 줬어요. 뭐 쌀을 놀아주든가 설탕을 놀아주든가 식용유를 놀아주든가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 그 월급의 100%를 그 특별 뭐 상여금으로 준다 해서 이제 줬는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시장 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놀아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당창간 행사 자체가 74 자체의 큰 목적이 김정일 유일 체제의 확립에 대한 게 목적이 있고, 네. 북한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중점을 둬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옛날에 안 하던 짓 하는 게 수중 문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대동강에다가 1,800병 규모의 그 수중 무대를 만들어 놓고 3,000명이 동시에 공연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특이하고, 거기서 또 그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그 미녀들이 춤추고 노래하게 만들어서 북한 체제의 그런 변화된 모습, 김정은 시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날 김정일 시대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애민 정치 문제인데, 과거는 분명히 김정일하고 일반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거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김정은이가 그 대중 속으로, 인민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만은, 아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이제 연휴 기간 중에 어느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평양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춤추고 하는 모습은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약간 특징적인 게요. 북한이 이제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게 그때 그 올브라이트 왔을 때 보여줬던 그 10만 집단 체조. 예. 이걸 보여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만약 이 집단 체조를 안 한다면 네. 그야말로 김정은이 그 어린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중단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부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8월 달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네. 아마 동원됐더라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그 이제 더위에 막 희생됐을 네. 텐데 이걸 만약 김정은이 안 했다면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보통 이제 과거랑 다른 것이 이제 이런 뭐 고아원, 양육원 이런 데 좀 많이 가는 것이 이제 김정은의 행보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100% 생활비에 대해 100% 지급, 이 부분은 없었던 얘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뭐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김정은 시대가 이제 과거에 뭐 선물 정치에서 돈 정치로 넘어갔거든요. 돈 정치.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을 인정을 하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뭐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 샀지만 이제는 거꾸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이제 시대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돈 살포를 통해서 자기 어떤 인기를 뭐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뭐 지금 원래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쯤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됐던 이 기념 행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날씨 탓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을 좀 늦게 보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송 화면이 들어온 대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가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열병식과 관련돼서 외교 사절단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제 이제 류윈산 중국에서 왔습니다. 서열 5위.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최근에 북중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이렇게 고위급이 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정은이가 중국 10월 1일 날 중국 정부 창건 기념일에 보낸 축전을 봐도 딱 두 줄이었습니다. 두 문장이었어요. 네. 두 문장이었는데 옛날에는 5문장 했다가 네. 작년에는 3문장 했다가 올해는 2문장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례적인 거였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보낸 북한 구구절 축전을 갖다가 쿠바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전부 다 노동신문 1면에 짓고 중국 거는 2면에 실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권력서에 5위가 왔다는 것은 중국 자체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쌍방 간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이렇게 고위급 보낸 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김정은이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고위급을 보내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이런 도발은 하지 말아라. 이런 압력도 되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요. 네. 이제 중국에서 나온 언론에서 나온 소식인데 북한이 최근 김정은 없이 별도의 노동당 창건 경축 대회를 했을 것이다라는 보도 나왔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을 위해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뭐 주인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이번에 이제 중국 대표단이 북한으로 감으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제 개인 감동을 앞세워가지고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감정 싸움을 했는데 이 감정 싸움의 결과로 지금 북한이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리더급의 지도 인사들은 중국의 지지 없는 북한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안 온다는 것은 이거는 행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중국 대표단이 그 5위권의 고위급을 보내는 대신 너네 이제 미사일 쏠격은 다 철수하겠다. 이런 압박을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그 유엔이 하고 있는 그 금융 제재를 좀 더 심도 있게 심화시켜서 구체화시키겠다. 네. 이건 뭐냐면 중국이 관리하는 북한 가면 기자들을 다 동결시켜가지고 북한을 이제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되게 되면 북한이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북중 간의 그 압력과 대화를 통해서 이번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유언산이 갔다고 해서 갑자기 북중 문제가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그 육자회담을 중국이 걸고 나왔는데 육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 문제를 풀 의사가 없는데 자꾸 육자회담을 통해서 풀자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뭐 대표단이 왔으니까 좋게는 대화하겠지만 그 내면상에는 아직 북중 관계가 풀리려면 멀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그 추가 설명을 하면은 네네. 육자회담 관련해서는 북한은 자기들의 핵무기를 그 폐기할 의사를 안 보이면서 무조건 육자회담을 하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재밌는 거는 중국이 그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일단 회담 열고 보자. 열고 와서 대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 간에는 그 육자회담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입장을 중국이 현재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 유인선에 와가지고 육자회담 얘기를 한 것도 그 앞으로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북한 열병식 오늘 있었을 어떻게 보면 기념식 행사를 직접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아마 날씨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잠시 후 이 부분이 들어오는 대로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